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젊은 층 보수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에 혈세를 쏟아부었고 이 관변단체는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창신 원로 신부에 대해 신부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사제복을 입은 그냥 혁명전사나 마찬가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 3권이 보장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막말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최대 3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젊은 층 보수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에 혈세를 쏟아부었고 이 관변단체는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생활안보협회, 선진화 시민운동, 승리동지회, MK지식연대, 자유청년연대 등에게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애국단체 총협의회는 대선이 있던 작년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며 보수단체 활동이 대선과 연관됐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내용도 소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말입니다. 12월 10일 날 올라온 칼럼은 종북 세력들에게 국정 참여 기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전부 다 비방하는 내용이고요. 네. 또 2012년 11월 27일에 올라온 글에도 문재인 후보가 이제라도 내려와라 이런 자진해서 내려와라 이런 식이고요. 2012년 11월 2일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후보님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칭찬을 합니다. 국가를 반석이 위해 세울 철학으로 무장하고,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칼럼을, 올려놨고요. 예. 그리고 2012년 7월 15일에는 얼굴 없는 사이버 종북 세력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급기야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종북 세력의 총궐기에 이념적으로 아무런 무장이 되지 않은 개념 없는 국민들이 현혹됨으로써 마침내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종북 대통령을 또 뽑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의 칼럼들을 쓰고 그 칼럼을 쓴 사람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요. 네. 이런 그 사업 계획에 그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 기고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문재인 펀드에 들면 그런 사람들은 또라이거나 돈이 많아서 환장한 사람이다. 네네. 2012년 10월 28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제목이 역시 문재인이다. 자신이 인기가 엄청 많은 줄 안다. 펀드? 웃기지 마라. 누가 쪽박 차겠다고 펀드 드냐. 이게 제목이고요. 네.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펀드에 드는 사람은 또라이거나 돈이 많아 환장한 사람들이겠지. 이런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창신 원로 신부에 대해 신부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사제복을 입은 그냥 혁명전사나 마찬가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행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복을 입은 그냥 이건 혁명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복을 입은 혁명의 전사다? 네. 너무 심한 말씀은 아니십니까? 지금 복을 입고 감론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전혀 사제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사제복을 입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큰 겁니다. 옛날에 레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신부를 포섭하는 것이 한 개 사단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는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레닌이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도 이렇게 딱 들어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로 창피하고 정말 말씀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무슨 김진태 의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법정에서도 늘 그렇게 인신공격.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박범계 의원에게 지금 진술권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김진태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죠. 말이 아니게. 박창신 신부. 김진태 의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발언권을 지금 박범계 의원께 드렸으니까요. 박창신 신부는 그저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김현정 진행자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 뭐라 했습니까? NLL은 지켜야 한다. 잘 쐈다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의원께서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니요. 정말로 본인도 사법 처리를 감수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김진태 의원은 베트남이 적화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가, 내부의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맞받았고,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론 분열은 나치, 무솔리니,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냐라며 맞받았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 3권이 보장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막말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계약 직병이면 이 사람들 이제 노동상권 보장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파업 들어가고 뭐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또 삼국노조 이런 이제 뭐 민주노총이나 아니면은 한국노총이나 이쪽하고 협상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즉각 논평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은수미 의원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사건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오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변인이자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 지도부의 뜻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의심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 소속 민간 근로자는 609명으로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06명이 비정규직으로 시중 노임 단가 150만 원에 못 미치는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올해 연말이면 이들이 소속된 시설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국회의 직접 고용을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실은 MBN이 보도한 문재인 대선 승복 곧 입장 발표라는 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어젯밤 트위터에서 알림, 오늘 저녁 MBN에서 보도한 문재인 의원 대선 승복 곧 입장 발표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의원실 올림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MBN은 심각하게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대선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고 대선 패배를 확실히 인정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MBN 취재진에 포착됐다고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최동욱 혼외자 의혹 정보 유출 배후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오랜만에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심을 받고 있는 최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최근의 개인정보를 조선일보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얼마 전 서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의 시국장 집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6일 최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그리고 이들에게 최군의 개인정보를 넘겨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초조사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서초구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최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심을 받고 있는 최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누가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월 서초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최군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최군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가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서초구청 C국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 인사라는 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자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C국장을 데려가 행정비서관으로 쓸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C국장이 최근에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시점은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놓고 최 총장 체제의 검찰 내 특별수사팀과 법무부가 심한 갈등을 겪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의혹은 이제 더욱 분명해지고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연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도 캐내야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을 따랐던 C국장의 충성심이 전부였는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는 없었는지, 최동욱 총장 체제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정권 인사들의 개입은 없었는지,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지방은 2에서 7cm, 경남 서부 내륙과 경상북도 제주도는 1에서 5cm가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청주 4도, 광주 6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